미래지도사 호몽의 힐링 캠프 5월 19일 목요일 오후 9시. 예, 오늘 초대 손님은 서예가 루시아님을 모시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루시아님 잠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글씨가 따뜻한 서예가 최루시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 시점에서 조금 늦었지만은 예, 네. 저 호몽과 루시아님 외에 소유비마님, 명태수님, 그다음에 공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준비된 순서대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네. 루시아 선생님께서는 실제 우리 이 메타버스 세상을 매생이라 그러고 네. 실제 현실에 살아가는 세상을 현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현생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너무 간단하게는 말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글 서예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전통적인 한글 서예가인데 워낙 제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과연 글씨가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되어서 캘리그라피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예 퍼포먼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저는 사실은 뭐 동영상도 이미 뭐 본 적은 있지만은 이 서예 쪽 하면은 진짜 루시아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는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 네. 액자에 걸려 있는 이런 서예 작품만 봤거든요. 근데 네. 루시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예가 님들이 또 이렇게 활동도 하시는구나 하는 거 새로운 분야를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시작은 언제쯤부터 이렇게 서예를 배우기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공부 잘하는 보다도 글씨 잘 쓰는 어린이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펜글씨부였고요. 그리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대단한 학문 연구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놀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서예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예 동아리를 가만히 보니깐 40명 내지 50 명이 MT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들어가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예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교 1 학년서부터 글씨를 쓰게 되었어요. 또 그런 인연이 있으시네요. 근데 뭐 많은 동아리 중에서도 그죠. 댄스 동아리도 있고 이랬을 건데 성격이 조금 차분하셨나 봐요. 서예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펜글씨를 쓰고 그러니깐 글씨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인제는 아. 구체적으로 대학에 딱 들어가서는 뭐 '서예를 정말 열심히 써 보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그래도 글씨를 쪼끔 관심이 있으니깐 글씨 쪼끔 관심 있는 게 20% 된다면 80%는 '아 선배들이 놀러 가네. 그러면 한번 서예 동아리에서 놀러 다니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뭐 동아리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제 이력일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도 사실은 서예 학교 대표였어요. 오. 근데 그 부분이 글씨를 너무 못 써 가지고 아버님께서 옛날에 서예 책 중에서 탁골공원 사적비라는 그 비석의 그 비문이 상당히 글씨체가 좋다고 그것을 하루에 10 번씩 무조건 베껴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예 시간에 쪼끔 잘 써 보였나 봐요. 선생님께 발탁이 돼서 부산에 있는 그 학교 대표로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수상은 못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좀 이어받았으면은 그 루시아 선생님과 좀 더 사회에서도 만나 뵐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부산 네. 대표까지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부산 대표는 아니고 초등학교 학교 대표였습니다. 대표 그러니깐요. 예예. 뭐 송구스러운 제 그냥 일화였습니다. 예. 다음 질문할게요. 이 브랜드를 또 서예하고 이 메타버스는 또 참 뭐라 하나
잘 어울리지 않는 어떤 분야인데 이 브랜드를 또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받아서 이렇게 이 브랜드 활동을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를 하기 전에 뭐 제페토라든지 잠깐 들어가 본 경험은 있고, 근데 인제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태안에서 희은 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근데 희은 쌤이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미드업을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서예는 보는 글씨인데 보는 글씨를 어떻게 듣는 글씨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옛날에 사실은 세이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가은의 서예 산책이라고 해서 한 6 개월 동안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행할 때에는 그 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신청곡을 인제는 틀어 드리고 서예계 소식을 제가 매번 전해 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6 개월 동안 진행하다가 저희 아이가 "엄마." 하는 순간에 이거 그 방송 중에 엄마 하는 순간에 '아 이거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6 개월 그렇게 주소도 가셨네요. 하고서 이제 예. 끝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음. 혹시 이 브랜드 이것이 옛날에 제가 방송 경험했던 고거를 또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방송 출연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럴 때 조금 많이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인제는 루시아의 행복한 글씨 미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정말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영업의 신 조이님도 희윤 쌤을 어쨌든 초기에 만났고 루시아 선생님 아예 진입하기 전부터 희윤 쌤을 만나 가지고 어쨌든 우리 희윤 쌤이 여러분을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희윤 쌤 지금 맞아요.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아무튼 말씀하시는 사이에 공님, 돌아온 국학빵님, 유니크한 꼬마녀님, 희윤 쌤님, 수경옥하님, 완체크님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11 분이 어 호몽의 힐링 캠프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서예가 루시아 선생님을 모시고 서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채팅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채팅창에 저희들 말씀하시는 중간에라도 질문 올려 주시면은 채팅창으로 또 질문 받아서 답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분이 더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예. 짐승큐 님 들어오셨습니다. 짐승큐 님도 다음 주에 제 초대 손님이기도 하시죠. 예. 다들 반갑고요.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갈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루시아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어 초기 미드업 할 때 이래 들어갔는데 진짜 글씨를 어떻게 미드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실제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미드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씨를 쓸 때 자음과 모음, 그 사이 간격이라든지 글씨의 어떤 균형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글씨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남들이 보아서 아주 근사한 글씨를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은 자음과 모음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글씨를 지금 인제는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미드업 진행할 때 제가 중간에 사실은 여러분들 쓰는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은 지금 자음과 모음의 사이 간격이 너무 붙었으니깐 쪼끔 떨어뜨려 써 주시고, 그다음에 받침이 너무 작습니다. 쪼끔 크게 써 달라고 하시면은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헉, 어떻게 아시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깐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지내면서 과연 한국에 이렇게 지내면서 전 세계 친구들과 어떻게 제가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했고 제가 그 해외 친구들이랑 줌으로 한번 연결해 가지고 지금 줌 수업 경험이 300회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안 보고도 지금 친구가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런 게 어쩔 때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으로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 머릿속에 상상력을 가지고 네. 참여하신 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재미있게 또 운영을 해 주신다니까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선생님 지금 준비된 퍼포먼스 영상 하나가 있죠? 그거 지금 딱 틀어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실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네. 제어권 넘기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영상을 보기는 봤는데 100% 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쪼끔 배경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더 R이라고 해서 패션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호를 제가 인제는 썼고 퍼포먼스로 했는데 이때 영상 찍을 당시에 원래 바닥에 깔린 그 길이가 40 미터예요. 그래 가지고 모델들이랑 같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패션 디자인 회사의 로고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상당 40 미터라고요? 네, 40 미터요. 와우. 진짜 이거 거대한 작업인데 네. 애초부터 그 기획을 40 미터짜리를 쓰겠다는 것은 선생님의 기획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큰 뭔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그 회사의 요청 사항이었습니까? 제가 그 회사에 갔을 때 네네. 그 안에 내부가 길이가 40 미터 이상 나오더라고요 쪼끔. 그래서 음. 그러면은 한번 펼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우. 아예 그 길이 40 미터를 펼치고서 각각 영상을 찍을 때 그거를 좀 나누어서 몇 컷, 몇 컷, 몇 컷씩 그렇게 사진 촬영이랑 영상 촬영을 했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거기에서 쇼킹한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관계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이렇게 주시던지요? 저보고 "아니 선생님 평소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아니 붓만 잡으면은 뭐가 달라진다."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영상과 프로필 사진 이렇게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앞으로 광고에 쪼끔 나가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네. 이 영상을 쪼끔 이렇게 여러 회사에 쪼끔 보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또 찍게 된 계기도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뭐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퍼포먼스였고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은 뭐 제가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 없는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수경옥카님 CCTV 저도 당한 적 있습니다. 요시야 선생님 믿음에서 당한 적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경옥카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데 뭐 아 저는 네 아니라 맞아요. 앞으로 요시야 선생님은 텔레파시로 미드업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근데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덕 진행할 때 또 텔레파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단어를 맞춰 보겠다고 네.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들 저한테 단어를 한번 보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신 그 텔레파시의 단어를 전 잘 모르는데 미리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제가 행복, 돈 뭐 이런 거를 쓴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단어 두 개인가 세 개가 맞췄어요. 그래서 와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텔레파시도 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자, 예, 말씀드리는 사이에 몇 분이 더 들어오시는데 민누찌님 들어오셨고요. 세라피노 K님 들어오셨고 행복희님 오늘 아침에 상당히 바쁘셨을 건데 또 저녁에까지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행복희님은 참고로 저희 힐링 캠프의 후원인이십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루시아 선생님께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도 이렇게 해 주시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어려움 같은 게 봉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네. 그때 협조해 주신 혹시 외국인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한국에서 인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가서 혹시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항상 안내를 하는 걸 쪼끔 잘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면 페이스북 친구가 된다든지 인스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인제는 친구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사실은 홍콩이라는 것도 모르고 대만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딱 오. 도착하면 그 친구가 홍콩을 안내해 준다든지 대만에 도착하면 그 친구가 또 대만을 안내해 준다든지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친구들이 한 명씩은 다 있어요. 거의. 어. 어쨌든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사람은 내가 먼저 좀 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또 그런 인연까지도 이어진다는데 저도 사실은 평소 때 선생님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도 제가 가 가지고 맨날 도와주려고 하다가 아내가 "제발 그놈은 좀 오지랖 좀 빼지 마라."고 이렇게 옆에서 그런 소리를 자주 듣게 그러는데 캠핑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이 텐트 친다거나 타프 칠 때 잘 못 치는 거 보면 제가 막 마음이 안쓰러워 가지고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루시아 어머.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봐지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본어를 좀 할 수 있고 근데 영어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 가지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한 번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는 일본인 친구들이 길을 헤매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식당을 찾는대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식사" 같이 먹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집에 같이 가서 신나게 먹고 신나게 얘기한 다음에 인제는 또 엄마 같은 마음도 있어서 "앞으로 여행하면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당부의 말까지 다 한 다음에 인제는 뭐 빠이빠이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 엄마가 연락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 여행한 중에 저를 만난 게 가장 재밌었다고 얘기해 줬다고.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오지랖이 저보다는 한 100 수쯤 위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적극적인 성격이 너무 또 예 공감도 가면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노현님 새로 오셨고요. 기라히라님, 들었다 놨다님, 좋은 하루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9분이 계시네요. 행복히님 채팅창에다가 오지랖 1인 추가요. 저는 오지랖이란 말을 쓰는데 행복히님 앞에서는 제가 감히 오지랖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진짜 행복히님은 천사이시고 활동가이시고 평소 때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이렇게 행복히님 봤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가 오지랖을 편다고 할 만큼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시아 선생님, 네. 지금쯤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 서예했던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은 적절한 시간일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제어권 넘길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한번 제가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짠. 부탁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루시아와 만나다 및 루시아가 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짜자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제 작업을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데이의 첫 번째 버전의 글씨가 제 글씨고요. 지금은 제 글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글씨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학에서 나오는 복분자 막걸리, 해오름도 제 글씨고, 그 다음에 뭐 책의 타이틀 작업을 한다든지, 떡갈비 피자, 한국증권의 한국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타이틀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로고, 김광석을 보다 전에서 그 타이틀 작업을 제가 했고요. 저는 주로 아파트 광고 타이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브리즈번에 갔을 때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사진 찍었을 때 브리즈번에서 갑자기 드론 촬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 뵙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혹시 그런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고, 호주 분이 나 드론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때 나무 아래에서 실제로 제 퍼포먼스 하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드론 촬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해외 활동을 몇 번 했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가지고 신촌동 주민센터 가가지고 출입국 관리 한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았는데 한 37번 해외를 배낭을 메고서 제가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37개국을 다녀온 건 아닙니다. 한 7개국 내지 8개국을 그렇게 다녀오면서 이제는 어쩔 때는 한글 서예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브리즈번에서는 코리안 컬처럴 페스티벌에서 제가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을 이때 뭐 이렇게 만난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리즈번 시장님이랑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이 힐링 캠프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하노이에 갔을 때 성요셉 카톨릭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카톨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학생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이때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저를 위한 영상을 준비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때 한국어로 제가 열심히 한글 사회를 알려드렸는데 진짜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 그래서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따단. 그래서 이때 그 카톨릭 대학교 부학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부학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해동 성당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부학장님이 가해동 성당을 방문하셨길래 왜 특별히 가해동 성당을 방문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배우 김태희가 김태희님이 다니는 성당이라고 하셔가지고 야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4개 대학을 이제는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뭐 제가 전혀 매니저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노이에서는 비행기까지 놓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제가 하노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뭔가 뒤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비행기 놓쳤다. 뭐 이런 경험도 있고요. 지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대만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이랑 아니 대만 친구들이랑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밋 루시아 페스티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만 타이베이에서부터 타이중, 타이난, 뭐 까오숑, 핑동 그렇게 대만의 여러 곳을 배낭을 메고서 돌아다니는데 이때 17일간 제 총 경비가 얼마 들었을까요? 35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자카르 그 정도도 진짜 너무 안 들었는데. 너무 안 어떻게 들었죠. 그리고 아니 자카르 친구들이 네. 다 내줬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네. 지금 행복희 님이 협찬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다닐 때는 어떤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친구가 살고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거예요. 친구가 홍콩에 살고 있으면 홍콩에 갔고요. 그 다음에 타이베이에 살고 싶으면은 타이베이에 가고, 그 다음에 브리즈번에 살고 있으면 브리즈번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행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10년 전서부터는 컨택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춤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춤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 하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그거를 따라하는 그런 춤이 아니라 제가 이 공간을 느끼고 제가 몸을 움직여 보고 싶은 대로 몸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몸의 움직임과 선의 흐름이 맞닿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과연 몸의 움직임과 선의 흐름이 맞닿아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뉴욕이랑 베를린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단. 그리고 제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2개월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왔어요.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해외랑 연결될 수 있지라고 해서 제가 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줌을 이제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줌 수업 경험이 300회 이상이 되면서 일본의 기사가 2번 정도 났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기사가 하나 정도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는 그 베트남 하노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포스터예요. 굉장히 강렬하죠. 네. 그래서 줌 관련 포스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어떻게 글씨를 가지고서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 사진으로 보니까 루시아 선생님께서 진짜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활동한 게 한눈에 선하게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새로 네. 오신 분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동통님, 마이크로 힐링님, 영업의 신 조이님, 세상 공유님이 들어오셨고요. 네, 21분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어,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네.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하노이, 대만 가셔서 실제적으로 서예가로서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서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연이 될 거라고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형태의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아 네. 저는 캘리그라피 토크라고 해 가지고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해외를 다녔다고 하니깐 "혹시 영어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할 때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때는 짧은 영어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당시에는 그 짧은 영어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통역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인제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뭐 한류 스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학생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관계자분들이 아니 선생님이 가수가 아닌데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노이 학생들이 한국어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그런 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캘리그라피 토크를 진행할 때 한글의 자음, 기역과 니은, 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균형감 있게 쓰면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쓰면 한글로 예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단어를 써서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까지고요. 제가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는 그 주 밴쿠버 총영사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엘버트 유니버시티랑 그다음에 캐머슨 컬리지 학생들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랑 한국은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밤새도록 학생들을 연속으로 네 타임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영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제가 대본을 만들고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반응은 루시아 선생님이 저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나도 한국어를 열심히 얘기해야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해 주어서 '야 진짜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한 258 명을 진짜 하룻밤에 다 만났어요, 와우. 학생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음 프로처럼 영어를 잘 못한 게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공부하게끔 해준 그런 마음이 생게끔 만들어 주신 거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인제는 하노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캐나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루시아 선생님을 만나러 기필코 서울에 가겠다.' 아, 그런 한국에 가고야 결심을 말겠다. 네. 하게 되는 계기랑 그다음에 지금은 루시아 선생님이랑 뭐 원활하게 한국어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혹시 1년 후에 루시아 선생님을 뭐 서울에서 만나거나 하노이에서 만날 때 정말로 자유롭게 회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하노이에 있는 한 친구는 실제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와우. 그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제가 한 사람의 마음에 이런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한글 홍보대사,
한류 홍보대사. 아무튼 여러 가지 닉네임을 붙여도 그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루시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 님이 채팅창에다가 "루시아님 손잡고 따라다니고 싶네요." 제가 이 글을 딱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행복해 님 꽃차도 이게 한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분인데, 두 분이 요새 자주 하는 말로 콜라보로 같이 그런 행사를 하셔도 너무 참 좋을 좋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네네. 너무 좋죠. 아, 네. 초대해 그래서 주세요. 네. 따라다닐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서울로 루시아 선생님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네. 경 좋습니다. 경산에서 이제 저 뭐지 서울까지 인제 오시게 생겼네. 선생님 오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저도 같이 음. 뵐게요. 오 좋아요. 영업의 알겠습니다. 신 조이님께서는 손에 손잡고 고고 호주로, 뭐 그때 좋아요 영업의 신 조이님. 조이님도, 이 영업의 신 조이님은 아주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이란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같이 가 봤 그럼요. 졸졸졸 따라다녀야죠. 왜 통영에 계신 또 맹태수 님도 핸드 같이 가고 싶은갑다. 같이 가시고 싶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아무튼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죠, 줌으로도 세계 곳곳에 여러 친구들을 같이 만나고 강의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 넘어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 또 이프랜드 안에서 이렇게 미덕도 하고 루시아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준비된 또 다음 질문도 좀 넘어가는데, 그전에 언제든지 네. 채팅창에 여러분들도 질문해 주시면은 예, 같이 대화 나누겠습니다. 명태 스님은 보디가드로 가겠다는데, 명태 스님 뭐 무술 하시는 거 있으신가? 무술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영업의 신 조이님은 가이드. 그렇죠. 조이. 물속에 갈 때 조이님이 잘 가이드 해 주십니다. 그렇죠. 명태 스님 뭐가 좋아하고 다니는데 태권도예요, 합기도예요, 격투기예요. 근데 맹도 스님은 워낙 관심사가 많으셔 가지고 무술도 아마 하실 거로 추측이 됩니다. 오. 예. 격투기. 와, 참 대단한 명도 스님이야. 아무튼 다시 한번 모시고 격투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너무 또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면은 미덕의 본질이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루시아 선생님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래도 대학교 때부터 서예를 했다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루시아 선생님 하면은 서예가로서 알려지기까지 조금 남들과 같은 다른 노력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노력하셨을 걸 보는데, 이렇게 아까 일본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어는 어떻게 조금 배우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에피소드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도쿄에서 인제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각 전시가 있는데 그 서각 전시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인사말만 배우러 그 제 서실 근처에 있는 일본어 학원에 간 거예요. 학원에 딱 갔는데 저희 일본인 선생님이랑 저랑 학생이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달만 배우려고 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곳을 그만두면 우리 선생님이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선생님한테 계속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배웠는데 사실은 학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문 어학원은 아니었거든요.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방학에 아예 저희가 7시에 수업이 있었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선생님 보고 선생님 그냥 저는 개인 레슨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서실로 이제는 오시게 해서 같이 우리 둘이 이제는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일본어를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수업의 반은 한국어, 반은 일본어로 이제는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일본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일본인 친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제일 교포 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주일을 일본어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재밌게 공부를 했죠. 근데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세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모르는 다른 나라가 있었구나. 그런데 다른 나라를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나의 또 다른 세계를 문을 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 년에 걸쳐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2-3 번씩 가서 한글서예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단 한 명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그 수업을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이제는 한글 서예를 알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면은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에 갔는데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영어는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는 포기한 상태가 됐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아 아니다. 기초부터 한번 영어를 공부해 보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요즘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장들을 읽어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젊었을 때 진짜 어학 공부할 때 갑자기 새록새록 생각난 아까 우리 사전에 저도 기계를 만들고 있지만 원래 영문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 실제 일본어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쓰시다 보면은 일본어 꿈을 꾸신 적도 있으시죠? 아유 네. 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의학에 몰두하다 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꿈에도 막 일본어가 돌아다니고 원래 당구 처음에 배우는 사람이 천장에서 당구공이 돌아다닌다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의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일본에 가서는 뭐 그렇게 언어 장애가 없이 일본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줌으로는 사실 한국어가 초급 단계인 분들이 인제는 서예를 배우고자 하시면은 제가 일본어로 인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언어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맞고 틀리고 그리고 잘못 쓰이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열의 그리고 같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열의만 있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일본어가 그렇게 썩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단어를 잘 섞어 가지고 진짜 열심히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게 뭐 당연히 최고의 언어죠. 저도 오래전이지만은 부산역 앞에서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그때 일본인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못하고 저도 일본어를 또 거의 못하고 뭐 그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영어, 한자, 일본어, 한국어 막 몇 개국어를 섞어 가지고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실제 우리 언어에 있어서 바디 랭귀지 행동 언어가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서로 눈을 쳐다보고 행동을 어깨 들썩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전달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루시아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재밌게 어떤 좀 특기가 있냐면은 그 여러 나라 언어를 단 2 분, 3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 네. 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코엑스에서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어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 장관님이 갑자기 웃음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소통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단 2-3분간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난 대만 친구들은 제가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친구 쳐다보면 아니 몇 문장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야? 라는 그 표정을 지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웃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네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 한류 영향도 있는 탓이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미국 LA인지 뉴욕인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유튜브 다른 영상은 안 올리고 맨날 그것만 올리던데 컵에다가 그 스타벅스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글 이름을 반드시 쓰는데 의외로 그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영상만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 한류가 많이 이렇게 세계에 퍼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루시아 선생님의 어떤 나름대로 책임감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가운데 서희 죽부인님 오셨고요. 다솜님도 오셨네요. 예, 전부 다 북키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21분 계십니다. 자, 제가 너무 이렇게 루시아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걸 까먹어요. 그래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준비된 질문 절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만큼 재미있다고 해야 되겠죠. 예. 잠깐만 채팅창도 보고요. 명전수님이 아까 전국 체전에도 뭐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이님은 가이드고 명태수님은 가드로 가신다고요. 아무튼 루시아 선생님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해지 2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한번 6월 달에도 또 모셔야 되나? 어쨌든 준비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루시아 선생님은 첫인상도 제가 사진에 뵀지만 참 좋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까 오지랖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위압감을 주는 그런 인상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네. 또 선생님 스스로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만날 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실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쩔 때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름을 써 드려요. 그러면은 그 명함을 받으신 분은 서예가인 게 확실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지는 걸 보고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1 년에 제 명함을 15,000장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는 전시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 뵙거나 그럴 때 인제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하면서 이름을 꼭 써 드리면은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셔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그러니까 루시아 명함을 선생님 명함 뒤에다가 그분 성함을 붓펜 같은 거를 써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 예. 명함에다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이름을 적어 드리는 거죠. 제 명함을 드리는 명함에다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재밌는 뒷면에다가 적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유시아 선생님 글씨 써진 그 위에다가 그분 성함을 한글로 써 주신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그쵸. 그래서 오. 그렇게 빈 공간이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뒷면에 인제는 제 프로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소라든지 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제 명함을 자신의 이름이 있으니깐 다들 지갑 속에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은 "저기 지갑 잃어버리셨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그분을 제가 한 번은 만났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지갑 잃어버리셨죠? 그럼 그분이 깜짝 놀래요. 어쩔 때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별다른 도움이 못 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다른 에피소드가 진짜 많으시네요. 저도 해외 출장 갔을 때 이렇게 처음 비즈니스 명함 주고 할 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식당에서라든지 이럴 때 한글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줬을 때 상당히 이렇게 기뻐하고 인상 깊었던 어떤 그쵸. 그런 경험을 몇 번 가졌습니다. 조이님도 아마 그런 경험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항상 행복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남한테 조금 루시아 선생님을 씹는다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처신하거나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나한테 아, 부정적인 의견이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스스로 이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알게 모르게 또 상처 드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조금 마음적으로 많이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인제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거나 제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그러기는 쪼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은 저는 글씨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글씨를 통해서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항상 웃고 항상 뭐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인생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방에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은 괴로워하고 있거나 그거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냥 재밌게 생각을 하다 보니깐 지금은 뭐 그냥 항상 웃는 일들 그다음에 뭐 재미난 일들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밤에 쪼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잠이 안 오냐면은 '내일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이 설레일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그다음에 글씨를 가지고서 뭘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레인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워크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쓴 적이 있는데 워크하고 피크닉을 합쳐서 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내한테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또서 붕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암시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한데 일을 하는 것이 곧 행복하게 노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루시아 선생님께서도 어쨌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다는 게 또 저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네요. 예. 네. 체크님께서 "행복한 삶이시네요." 하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하루님께서도 명함에 대해서 그렇죠. 명함을 이렇게 주면 누가 그것을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절대 못 버리죠. 맞아요. 예. 자, 인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만 간단하게 좀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 힐링 캠프 끝에는 지금 여기도 계신 행복희 님이 후원해 주시는 꽃차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어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예. 영업의 신 조이님이 밖에 나가셔서 공기 화선지에 루시아 선생님의 손붓으로 바람을 써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서예가에게 있어서 화선지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작품을 쓰니까. 근데 사실 제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공간이 제 화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제가 맥주 한 잔을 할 때 손을 잔을 들어서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움직일 때 저는 항상 글씨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것은 루시아를 만나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글씨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와우. 루시아 선생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예술 활동이시네. 어우. 아무튼 새로운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루시아 선생님께 받은 택배 박스에 닉네임을 써 주시는데 잘라서 보관 중입니다. 아니요. 그거 버리세요. 아니요. 저도 선생님 글씨 그때 그 희훈 쌤이 막 아 갑자기 번개처럼 들이닥쳐가 써준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글자를 딱 캡처해 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그때 제 프로필에도 썼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거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버리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박스에 써서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박스채로. 아 다들 어쨌든 대단한 루시아 선생님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 10 년이 지나고 20 년이 지나야 되면 이런 에피소드들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선생님이 아까 퍼포먼스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평소 때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구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여쭤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식사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식사하고 어떤 분은 맥주를 마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맥주를 마시고 근데 어떤 분은 공부하고 싶다고 한대요. 그러면은 수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는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은 제가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그다음에 안 밟아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구경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전시를 제가 보거나, 그런데 저는 전시를 봐서 그 감흥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음. 아 그러시군요. 지금 유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 이미지는 그 배낭을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요. 그 안에 붓과 벼루를 이렇게 화선지하고 같이 담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노란 머리, 까만 머리, 어쨌든 회색 머리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그런 루시아 선생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좀 이 코로나가 빨리 더 사라지고 루시아 선생님께서도 해외에 나가 가지고 한글을 많이 알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번 주 이제 내일 저녁에 아마 갈까 싶은데 강릉으로 넘어서 캠핑을 가는데 캠핑 갈 때마다 항상 설레는 것은 '아 요번에 가면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될까?'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은 그런 네, 기대감도 있어요. 맞아요. 지지난주에도 홍천에 갔는데 옆에 스트렉스를 가지고 캠핑하시는 분이 예사롭지 않아서 말씀을 붙여보니까 그분이 스님이시더라고요. 책도 아, 내셨고.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분 때문에 하루 더 홍천에서 묵으면서 같이 음, 이야기도 하고 내가 그분께 들을 수 있는 것은 뭐 IT 관련되는 거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걸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것들 알려 드리고 그분은 또
진짜 이렇게 평생을 스님으로 살면서 이제는 은퇴를 하셨다는데 그 토굴에 사신다는 표현을 말씀하시던데 암자 생활을 토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뭐 먹는 거 이런 것에 좀 자유로워지신다면서 네. 그 67 나이에도 암벽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루시아 선생님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있지만은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이랑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분들이 주시는 퍼즐 조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단어 하나,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받은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서 이거를 글씨와 어떻게 연결하고 세계와 어떻게 연결하며 제가 그 작은 퍼즐 조각 가지고서 뭔가를 조각을 쫙 맞춰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맞춰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즉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가가지고 뭐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전혀 인맥이 없지만은 그냥 도착해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다 연락을 드리고서 나중에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그런 도전들이 굉장히 저한테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지진님께서 얼마나 글씨에 몰입해 계신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명태수님은 이젠 삶에 흐르는 모든 시간이 화선지가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루시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루시아 선생님이 곧 그리고 서예고 서예가 곧 루시아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이 제가 녹화 시간으로는 벌써 1시간 20분을 향하는데 실제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루시아 선생님 오늘 어쨌든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1시간도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 드릴게요. 루시아 선생님께 이 브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퍼포먼스를 실제로 할 때 그 짧은 5분, 짧은 10분 안에 붓이 어떻게 가고 제가 어떤 움직임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 당시의 느낌으로 계속 뭔가를 찾아가고 모험을 즐기고 있거든요. 네,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잘 몰랐지만은 뭔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만나면서 반응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는 이 자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처음에 루시아 선생님이 미드할 때 기억나는데 상당히 이미 다른 곳에서는 많이 강의를 하셨었지만은 이런 새로운 매체에서 뭘 한다는 거에서 쑥스러워하시고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아마 잘 적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 관련되는 퀴즈를 하나를 내 가지고 꽃차 선물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중간에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퀴즈 들어가는데 뭐 채팅창은 느릴 거고요. 자기 닉네임을 마이크로 이야기해 준다거나 마이크 사정이 안 되면 채팅창에 바로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예,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가 끝나면은 바로 답변을. 루시아 선생님을 일반인들이 많이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루시아 선생님 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소주 하면은 그 소주 브랜드 명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퀴즈로 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루시아 선생님 글씨가 들어가 있는. 예, 다솜님, 이 세라피노 K님이 답을 주셨는데 맞아요. 다솜님 마이크 안 되시나? 이거는
아 재밌다. 예, 예.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좋은 날? 좋은 날? 다소님 좋은 날은 아니야. 세라피로 K님이 답을 적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예. 아. 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라피노 K님이 오늘 낮 시간에 행복히님 미드에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맞죠? 그때 꽃차 선물이었나 아니었나 모르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진행자의 갑질로 인해서 다소님한테 답은 안 맞췄지만 제가 우리 다소님이 누굽니까? 제 1회 힐링 캠프 출연자지 않습니까? 다소님께 꽃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님 와. 축하드립니다. 아. 마이크 안 켜도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다소님한테 향했습니다. 예. 이제 되네요. 제가 오늘 본 캐고 부 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밑에가. 그러시구나. 지금 내일 저기 그 뭐지?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저기 그 듀엣가요제도 가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이크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폰이 두 개가 지금 난리가 내일도 나서. 브릭스님하고 또 듀엣가요제 해요? 네, 저희 지금 불 붙었어요. 미치겠다. 나도 키라이라하고 같이 하자 했는데 키라이라가 아직 곡을 안 올린 것 같아. 내일 오픈이기 때문에 이미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아무튼 네, 다소님 지금 오늘 축하드리고 하루 종일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네요. 그래요. 오늘은 루시아님 미드이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마무리하고 우리 또 사담은 또 따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루시아 선생님 오늘 이렇게 네. 6번째 손님으로서 힐링 캠프에 같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좀 해 주십시오. 그 호몽이님의 힐링 캠프에 이렇게 이제 출연하게 되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또 하듯이 하트 날리고 또 뭐죠? 박수 치고 최고야 버튼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부터 시작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트. 네, 감사합니다. 캡처가 안 떠졌어. 그다음에 박수 하나 둘 셋. 자, 최고야 버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이 녹화 영상은 녹화가 돼 가지고 유튜브에 아마 올리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 나중에 또 그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 공유 기능에 의해서 이걸 다시 보기로 해 가지고 낮 시간대도 한 번씩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루시아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만 또 듣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 드리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 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더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도 알려 주시고요. 자, 다들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그러면은 미드업을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루시아 선생님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나가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